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위로가 되지요. 하지만 평생을 바쳐온 부모의 지식과 경험을 구식이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할까요? 오늘 사연은 낡은 설계도면 하나의 인생을 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위에게는 그저 고물 냄새나는 노인의 낙서였던 종이가 대기업 회장님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 핵심 기술이 된 사연. 지금부터 무식한 자식들에게 전하는 전설적인 장인의 통쾌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바람 냄새부터 달라진다고 하지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이제 우리네 인생에도 겨울이 머지않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그리고 묵묵히 버텨내신 여러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80년대 구로공단에서 청춘을 기름밥과 맞바꿨던 기술자 이광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시나요? 갓 지은 밥 냄새, 비 온 뒤의 흙내음, 아니면 손주 녀석의 보송보송한 살냄새인가요? 저는 참 유별나게도 쇠를 깎을 때 나는 비릿한 냄새와 납땜 연기의 매캐한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 속에 제 젊음이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린 치열함이 녹아있기 때문이겠지요. 퇴직을 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딸네 식구들과 합치게 되었을 때 제가 바란 건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란다 옆 작은 방 한 칸, 그곳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고 버려진 라디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늙은 아비의 유일한 소일거리이자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때로는 가족조차도 늙은이의 냄새를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위가 방문을 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버님, 이 쓰레기들 좀 안 치우세요? 집안에 기름 냄새 배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돋보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내 몸에 밴 기름 냄새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낸 훈장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워야 할 악취가 되어버린 걸까요? 서글픔이 밀려오는 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억척스러웠습니다. 물자 하나가 귀해서 몽당 연필도 볼펜대에 끼워 쓰고 구멍난 양말은 기워 신었지요. 고쳐 쓰고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참 빠릅니다. 조금만 흠집이 나도 새 것으로 바꾸고 조금만 느려도 가차없이 버립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취급받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립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우리 똑똑한 사위 눈에는 제 방에 쌓인 기계들이 그저 고물로만 보이나 봅니다. 아버님,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다 갖다 버리세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요. 몰래 분리수거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위가 내다 버린 제 정밀 측정기. 30년 전 첫 월급을 쪼개고 쪼개 샀던 제 분신 같은 녀석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뒹굴고 있더군요. 주섬주섬 다시 주워와 먼지를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기계처럼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한때는 누구보다 예리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측정하고 조율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녹슬고 무거워져 젊은 사람들의 짐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역사가 담긴 보물일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댁에는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오래된 것들이 숨쉬고 있나요? 잠시 눈을 감고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80년대 구로공단, 그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밤새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느라 눈이 충혈되어도 우리는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이대리, 자네 기술은 신의 손이야. 공장장님이 어깨를 두드려주면 그 한마디에 며칠 밤샘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기계를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내 자식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쇳덩이와 씨름했습니다. 그때 설계했던 도면들, 밤새 고민하며 그렸던 회로도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제 청춘의 일기장이자 치열했던 삶의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가 있는 것일 텐데 과정은 잊히고 결과만 누리는 세태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저 옛 동료들과 나누던 막걸리 한 사발의 걸쭉한 위로가 그리운 밤입니다. 말은 칼보다 무섭다고 하지요.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흉터로 남아 욱신거립니다. 아버님, 이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저 승진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요양원 알아봐 놨으니까 짐 정리하세요. 사위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립니다. 제 방을 손주 공부방으로 만들겠다며 제가 평생을 연구해온 미공개 기술 도면들을 폐지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자네는 몰라. 이건 내 생명 같은 거야. 소리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치매 오셨어요? 종이에 낙서한 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낙서라니요. 그 도면 속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기존 반도체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을 아날로그 전밀 제어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늙은이의 말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될 뿐입니다. 폐지 수거함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버려진 것은 도면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제 존엄성인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옛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무치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우리네 늙음이 죄는 아닐진데 왜 우리는 자식들 눈치를 보며 작아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지요. 세상만사 새 것이 좋고 최첨단이 최고라지만 결국 그 뿌리는 아날로그에 닿아 있습니다. 그 시각 사위가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의 최첨단 공정 라인이 멈춰 섰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들이 원인 모를 결함으로 먹통이 된 것이지요. 컴퓨터로 아무리 진단을 돌려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딩은 기가 막히게 하지만 기계가 내는 미세한 진동 소리, 모터가 돌아갈 때의 열기, 쇠와 쇠가 맞물릴 때의 느낌, 그런 감각은 잘 모릅니다. 기계도 생명체와 같아서 가끔은 데이터가 아니라 어루만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뒤틀림, 그것을 잡아내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장인의 직감입니다. 사위가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그룹 회장님은 직감하셨던 겁니다. 이건 컴퓨터 문제가 아니다. 기계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진짜 기술자가 필요하다.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가장 낡았다고 무시당하던 기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더군요. 짐 가방을 싸들고 요양원으로 떠나려던 그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사위는 제발 저린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길은 사위를 지나쳐 초라한 행색의 저에게 꽂혔습니다. 이광석 선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룹 회장님이 낡은 점퍼를 입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군요. 저희 공장이 멈췄습니다. 선배님의 그 전설의 설계도, 그 기술 없이는 우리 회사는 끝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내다 놓으려던 그 폐지 뭉치. 회장님은 그것을 보물단지처럼 끌어안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 귀한 걸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니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사위와 딸의 얼굴을 보셨어야 합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린 그 얼굴들을 말입니다. 아버님,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저는 구겨진 도면을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낙서로 보였겠지. 하지만 이건 내가 40년 동안 기계와 대화하며 깨달은 이치일세. 기계도 사람처럼 아픈 곳이 있고 급소가 있어. 요즘 기계들이 아무리 빨라도 이 기초적인 균형을 잃으면 고철이 되는 거야. 이 종이 뭉치는 수천억의 가치를 가진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육신은 쇠약해지고 기억은 흐릿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뼈에 새겨진 경험, 가슴에 남은 지혜는 결코 낡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효된 장마처럼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세상이 여러분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더라도 절대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살 하나하나는 세상 그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한 삶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짐짝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장인어른, 농담인 거 아시죠? 요양원이라니요. 저희랑 평생 사셔야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의 비굴한 웃음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사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게,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면 되지만 사람의 인성이 고장나면 고칠 방법이 없네. 자네는 내 기술이 탐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나.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자기 부모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수천 명 직원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날로 저는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아버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은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회장님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푹신한 침대보다 더 좋은 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초롱초롱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망울입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제 낡은 기술이 청년들의 최신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존경받는 기술 고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 호텔 로비에 사위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발령 상태라더군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당분간은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아이도 뼈저린 후회 속에서 사람 귀한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까요. 이제야 숨통이 좀 트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아직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우리 자리에 서게 되겠지요. 하지만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낡은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비바람을 견뎌내고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색깔로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 인내,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어깨 펴세요. 당당해지세요. 우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 가정을 지탱해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낡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꿈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자 이광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